네, 21강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률, 베르누이 시행이 뭐야? 우리가 앞에서 베르누이 분포 배울 때 나온 놈이죠. 한 번 시행하면 결과가 뭐 아닌 뭐밖에 없어? 성공 아니면 실패, 단 두 가지 결과만 있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를 1,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없는 사건을 0. 자, 요렇게 놓고 하는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여러 번, n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총 n번 한 경우 중에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값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나올 텐데 여기서 1이 나온 횟수, 성공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x의 확률 분포를 뭐라고 하냐? 이항 분포라고 한다는 겁니다. 되죠? 다시 결과가 두 개뿐인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나온 총 횟수가 바로 뭐가 된다? 확률 변수 x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횟수에 성공한 횟수에 관심이 있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 글자 B를 따서 자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항분포 설명을 읽어본 결과 뭐가 중요해? 일단 몇 번 했는지가 중요하죠. 내가 10번 중에서 3번 성공하는 거랑 또 100번 중에 3번 성공하는 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시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몇 개의 표본을 뽑았냐, 몇 개의 제품을 뽑았냐, 이런 몇 번이 일단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한 번 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몇인가가 중요하죠. 베르누이 분포는 우리가 몇 번에 한 번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P만 중요했는데 이항 분포는 요 베르누이 시행을 몇 번에 n번 반복하기 때문에 n도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n과 P가 바로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n과 P만 알고 있으면은 요 이항 분포에 내가 확률이라든가 이항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n과 p에 의해서 달라지는 분포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문포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가? 자, 요런 상황인 거야. 내가 같은 조건으로 여러 번 도전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번 성공할까가 궁금한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있어? 도박 있죠. 도박에서 내가 돈을 따고 잃는 게 있는데 내가 이런 도박을 여러 번 했을 때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벌까? 얼마 정도 도박에서 돈을 딸 수 있을까? 자,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그리고 옛날 중세 유럽 시대에는 무역이 이제 번창했죠. 유럽에서. 근데 무역을 가면은 무조건 무역 가서 성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다가 막 풍랑을 만나서 갑자기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뭐 해적을 만나서 돈을 다 뜯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무역을 갔을 때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농업이라는 게 또 날씨에 따라서 어느 해는 정말 농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해는 아예 모든 작물들이 다 죽어버려서 실패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성공과 실패라는 딱 두 가지 결과만 있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성공하는지 수학적으로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뭘 만들었다? 이항 분포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요 이항 분포도 베르누이라는 수학자 분께서 발전시킨 분포라는 거야. 그래서 요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죠. 50대 50인 게임을 한 번 하면 성공 아니면 실패가 돼. 그러면 10번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럼 10번 한다면 내가 뭐가 궁금할까를 생각하는 거야. 일단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성공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10번 하면은 한 5번쯤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 수가 있죠. 자, 요게 바로 평균, 기대값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난 또 요게 궁금한 거야. 운이 내가 정말 오늘따라 좋아서 9번이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아니면 내가 9번이나 10번 중에 성공을 했는데 도박에서 돈을 땄는데 이럴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요런 게 궁금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런 확률 값을 구하는 것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항분포가 어디에 쓰이냐?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할 때 씁니다.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나오는 거를 줄여야 돼. 그래서 불량률이 2%라고 사전에 이 기계를 만들 때 한 2% 정도 된다라고 설정을 해놨어. 그래서 진짜 사장님이 100개 들고 와봐 했어. 표본 뽑아서 100개 들고 와봐. 그땐 불량품이 5개가 나온 거야. 아니 불량률이 2%래며. 2%면은 100개 중에 2개가 나와야지 어떻게 5개나 나오냐라고 따진 거죠. 그래서 이 정도 5개나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확률을 보고서 아니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평균적으로 2개가 나와야 되는데 5개나 나온 거는 공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자, 요런 거를 판단할 때 이항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한 결과 완치된 사람이 있고 완치 안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결과가 2개인데 여러 개의 사건인 경우에 이항분포를 쓴다고.
또 마케팅을 내가 시도했는데 우리 사이트로 들어온 사람, 우리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있고 그냥 이걸 무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론조사하는데 지지한 사람이 있고 반대쪽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요렇게 결과가 두 개인 사건들을 분석할 때는 뭘 쓴다? 이항분포를 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왜 이름에 이항이라는 말이 들어가냐는 거야. 앞에 베르누이 분포는 베르누이라는 수학자가 열심히 연구한 그 공을 인정해갖고 후대의 수학자와 통계학자들이 오케이 이거는 베르누이 분포로 부르자. 그래서 이름을 딴 거라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얘는 이항이 이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왜 이항 분포라는 건가? 수학에는 이항 정리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P 더하기 Q의 제곱 또는 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공식을 뭐라 그러냐면 이항 정리라고 해. 근데 요 이항 정리에서 이걸 P 더하기 Q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은 P 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Q 제곱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각각 이항 분포에서 나오는 확률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성공을 앞면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P고 실패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Q인 동전을 두 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가 궁금해. 그럼 앞면은 몇 번 나올 수가 있어? 진짜 두 번 나올 수도 있죠. 두 번 던져서 진짜 두 번 다 앞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뒷면만 나와서 빵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이때의 확률들을 다 뭐 할 수가 있어? 내가 구할 수가 있죠. 이항 분포는 뭐야? 각각의 시행들이 뭐라고? 독립이라고. 한 번 던졌을 때 내가 앞면이 나왔어. 그 결과가 뒤에 두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동전을 던질 때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그냥 뭐에서 구하면 돼? 곱해서 구해주면 되죠. 원래는 조건부 확률을 막 구해서 곱해야 되지만 독립인 경우에는 그냥 확률끼리 곱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은 뭐야? 첫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P 곱하기 P에서 P 제곱이 되는 거죠.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뭐야?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앞 뒤로 나올 수도 있고 뒤 앞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앞뒤로 나올 확률 구해 주시면은 P 곱하기 Q고 뒤 앞으로 나올 확률도 Q 곱하기 P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죠. 자, 그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뒷면만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Q 제곱으로 뒷면만 두 번 나옵니다 하고 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값들을 살펴봤더니 요 값들이 다 뭐야? P 더하기 Q를 전개했을 때의 값들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앞면 두 번 나오는 거, 요 부분이 앞면 한 번 나오는 거, 요 부분이 앞면 0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항 분포의 뭐에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똑같이 세 번 던질 때는 A 더하기 B 또는 뭐 P 더하기 Q를 세제곱을 전개한 결과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로 전개했을 때 이항 분포들의 확률이 나오다 보니까 얘를 이항 정리에서 따와서 이항 분포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이름은 이항 정리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상식상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항분포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알았어. 결과가 두 개뿐인 사건에 대해서 요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결과를 1, 관심 없는 결과를 0이라고 한다면 요런 시행을 내가 몇 번 독립적으로 n번 반복했을 때 그때 내가 관심 있는 게 뭐야?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 성공 횟수에 관심 있다고. 요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만들게 되면은 요 x가 뭘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두 개뿐인 사건인데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사건들을 분석할 때 이항 분포를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x가 무슨 값을 갖는지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 값을 가질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봐야 된다고. n번 시행해.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성공 횟수를 뭐라 그런 거야? x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x는 무슨 값이 나오겠어? 진짜 한 번도 성공 못해서 0이란 값을 가질 수가 있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두 번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뭐에 전체 횟수 n번보다 넘어서 성공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x란 값은 무슨 값을 갖는다? 0부터 시작해서 n까지의 자연수 값을 갖게 됩니다. 성공 횟수니까 0번 포함해서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해서 n까지 값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확률 값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말이죠. 자, 내가 총 10번을 시행해 동전을 총 10번 던지기로 했다고. 그 중에서 7번이 앞면 나올 확률. 자, 요거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앞면 나올 확률을 예를 들어 P라고 했어. 그럼 P가 몇 번 나와야 돼? 7번. 7승 해줘야 되죠. P. 자, 요렇게 갖고 7번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앞면이. 그리고 나머지 뒷면이 몇 번 나와줘야 돼? 3번 나와줘야 되죠. 이렇게 3번 나와줘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자, 문제는 뭐야? 자,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앞면만 연속으로 7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앞면은 연속으로 7번 나오는 게 아니라 요 10가지 중에서 7가지만 선택해서 거기서만 앞면이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10개 중에서 앞면이 나올 P가 들어갈 곳을 정하는 경우의 수, 걔가 바로 뭐야?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뭘 곱하냐? 10C7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10번 중에서 7번 앞면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해주시면 된다고? 앞면이 나올 확률을 7번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뒷면이 나오는 거니까 뒷면이 나올 확률 3번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런 경우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요거는 어디서 생각해서 찾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는 거라고. 총 10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면이 들어가 7개를 선택한다라는 생각으로 10C7을 곱해 주시면은 요만큼의 경우가 10C7개만큼 있다는 소리니까 얘네 둘을 뭐 해주시면 돼? 곱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해서 적어놓은 공식이 바로 요게 됩니다. 내가 X가 X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진짜 성공할 확률이 몇 번 곱해지면 돼? X번 곱해지면 되고 1-P가 뭐야? 실패할 확률이죠. 자, 얘는 몇 번 곱해지면 돼? 전체 10번에서 7번 빼서 3번 찾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몇 번에서 총 N번에서 X번 성공한 거를 뺀 것만큼이 곱해져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경우가 몇 개 있다고? 전체 N개 중에서 성공이라는 놈이 들어갈 구멍 몇 개를 X개를 선택하는 조합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항 분포의 확률식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n이 지금 현재 10일 때 x가 4번 나올 4번 성공할 확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p의 4승 곱하기 1-p는 6승 해주시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성공할 4번을 총 10번 중에서 4개 선택한다. 자 요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고. 자, 요렇게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곱하는 거는 독립이니까 곱하는 거고 나머지 곱하는 것도 당연히 독립이니까 곱해지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요거는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떠올리시면은 자, 요걸 세서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항분포 언제 쓰는지 그리고 이항분포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불량률이 0.1인 공정에서 10개의 제품을 추출했을 때 불량품이 2개일 확률 구해보래. 자, 그럼 요거를 이항분포로 쓰면 어떻게 돼?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야. 불량품의 뭐라고?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x는 무슨 분포를 따라?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총 몇 번 시행해? 10개를 시행하는 거죠. 근데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0.1이죠. 자, 요런 이항분포를 이제 따르게 된다고. 요 문제를 자 요렇게 쓸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항 분포는 뭐가 관심 있다? 총 시행 횟수. 그 다음에 한 번 한 번 시행할 때마다의 뭐에 성공 확률이 관심 있다고. 그래서 N이랑 P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구하래? 불량품이 2개일 확률, X가 2가 나올 확률 구해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돼? 0.1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2번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량품 말고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몇 번 곱해주면 돼? 8번. 10개 중에 2개가 불량품이니까 나머지 8개는 정상품이니까 8번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번째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앞에다 뭐 해줘야 된다고?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10C2.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구하면 되고 당연히 요거는 계산이 힘들겠죠. 9의 8승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구해주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도 거의 여기까지만 요렇게 그냥 요런 꼴 상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서 2개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1번 뭐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그냥 0.1에 2승 곱하기 0.9에 8승만 돼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3번은 0.1에 8승 곱하기 뭐 0.9에 2승 뭐 이런 식으로 뭐 10씩 곱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식을 다 끝까지 풀지 않고 그냥 요 상태 이항분포의 확률꼴로 나와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5번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자, 요런 이항분포 따르고 있을 때 x가 1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총 우리가 몇 번 시행해? 4번 시행하죠. 요 이항분포는 따라서 x가 무슨 값 가질 수가 있어? 0, 1, 2,
3, 4를 가질 수가 있다고 총 4번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전부 다 성공하는 경우의 수까지 자, 요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무슨 확률 구하라고? x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x가 1 이상인 경우는 누구야? 얘가 되죠. x가 1, 2, 3, 4면 x가 1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요 경우일 때 뭐에 확률들을 구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서로 다른 경우니까 확률들을 구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된다고. 자, 요렇게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구하면 뭐 하니까 오래 걸리니까 자, 우리는 뭘 생각해?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지금 1 이상이 아닌 경우가 누구야? x가 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1에서 x가 0이 나올 확률만 빼주시면은 나머지가 바로 뭐가 돼? 1 이상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이 나올 확률을 요 이항분포에서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럼 성공을 몇 번 하라고 지금? 0번 하라고. 그럼 3분의 1에 0승 곱하기. 그럼 실패를 몇 번 해야 돼? 나머지 4번 다 해줘야죠. 그래서 3분의 2에 4승이 되고 곱하기 앞에다 뭘 곱하라고? 4번 중에서 성공하는 횟수의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시라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적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시형은 몇이야? 1이죠. 4개 중에서 1개도 안 뽑는 경우 뭐야? 1개도 안 뽑게 되는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0, NC형은 몇이 돼? 1이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의 0승도 몇이야? 1이고 3분의 2의 4승하면 몇이야? 81분의 1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뭐야? 1-81분의 16이 된다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81분의 몇이 되는 거야? 10 빼면은 71이고 6 빼니까 오케이 65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항 분포의 확률 구하는 식을 알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항 분포만 보고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고 문장으로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성공한 횟수, 결과가 2개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횟수가 궁금해. 아, 그러면은 이항 분포구나라고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가 x가 무슨 값 갖는지도 알았고 0부터 해갖고 n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것도 알았고 각 값이 나올 뭐에 확률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다고. 그럼 이제 뭘 구할 수가 있어? 기대값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항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은 자 요렇게 구한대.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제가 증명도 적어놨습니다. 근데 증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어차피 증명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결론만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증명을 밑에 있는 설명보다 더 쉽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총 n번 뭐에 시행하잖아.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한다고. 그래서 한 번마다를 x1, x2, x3, xn이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근데 이항분포는 뭐야? 이런 걸 n번 해갖고 여기서 1 나온 것만 세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더해져서 이항분포 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 x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기대값은 평균은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하나씩 쪼개지게 되죠. 요렇게. 자, 근데 앞에 베르누이 분포에서 이렇게 한 번만 시행하는 요 베르누이 시행에서의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P 그냥 바로 성공 확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도 P고 얘도 뭐야? 그럼 얘도 P죠. 이런 식으로 P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그래서 N 곱하기 P가 됩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면은 더 쉽죠. 그래서 이항 분포의 기대값은 뭐다? NP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산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더해진 분산은 더하기 막 이 공분산 막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 각각의 한 번 시행들이 뭐라고? 독립이라고. 독립이면은 분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더합의 분산은 그냥 각각의 분산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그냥 분산으로 바꿔서 x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베르누이 분포에서 한 번 할 때 요때의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p 곱하기 1-p로 구한다라고 했죠. 그런 게 지금 또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요 분산식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분산 구해보래.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로 구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그냥 뭐 하면 돼?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16 곱하기 0.5가 뭐야?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또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4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의 분산 찾아주시면 되고. 자, 다음 7번. 7번은 뭐야? 시행의 수가 n이고 성공 확률이 p 이항분포를 따를 때 기대값이 5고 제곱의 기대값이 29.5래. 그랬을 때 p를 구해보랍니다. 제곱의 기대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어? 분산을 생각할 수가 있죠. 분산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곱하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한다고. 그렇죠? 이항분포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분산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29.5 빼기 5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주시면은 4.5가 나옵니다. 분산을 구해봤더니 몇이 나왔어? 4.5가 나왔어. 근데 또 이항분포니까 이항분포의 분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로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한 값이 몇이라고 지금? 4.5라고. 자, 근데 np가 뭐야? 또 이항분포에서 여기가 바로 x의 기대값이죠. 이항분포의 기대값이라고. 근데 그 기대값이 지금 몇이라고? 5라고. 그래서 5 곱하기 1 마이너스 p 했더니 4.5가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요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고. 그럼 1 마이너스 p가 몇이란 소리야? 10분의 9란 소리죠. 5 곱하기 10분의 9 하시면은 4.5가 됩니다. 4.5는 뭐니까 5의 90%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수식을 적어줄 수가 있고, 따라서 p는 몇이란 소리야? 10분의 1이었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빼니까 10분의 9가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p의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머리를 써주셔야 되죠. 분산을 이항분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애초에 분산을 원래는 제곱의 기대값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한다라는 거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산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수식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곱의 기대값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뭘 떠올려야 돼? 분산을 항상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다음 8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행 횟수가 10번이고 성공 확률이 p인 이항분포에서 분산이 최대가 되려면 p는 몇이어야 되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의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n 곱하기 n이 지금 몇이야? 10이죠. 10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된다고. 자, 근데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고? 최대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에 p가 바뀔 때마다 요 값들이 막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p가 어느 순간에 얘가 최대인지를 찾으면 되죠. 어차피 요 10이라는 거는 어차피 최대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p가 변하니까, 지금은 p가 몇인지 모르니까 p가 변하면서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는 언제 최대인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있냐?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야? y는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p가 0이면 y도 몇이야?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0을 지나고 일단 p에다 1 넣어봐. 여기도 어차피 이쪽이 0이니까 y가 뭐 나와? 0 나오죠. 그래서 1,0을 지납니다. 자, 이렇게 p가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이 그래프는 0,0이랑 1,0을 지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얘를 살펴보니까 얘는 바로 뭐냐? p에 대한 2차식이야. 2차 함수라고. 자,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포물선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또 앞에가 뭐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p제곱. 자,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2차 함수는 요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는데 앞에 2차식 앞에 마이너스면은 얘가 뒤집혀 갖고 자,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뒤집어지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요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딱 정확히 어디? 가운데가 여기일 때가 뭐야? 바로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라는 요 y 값이 뭐가 되는 경우? 최대가 되는 경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의 뭐에? 중간이어이기 때문에 p는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요 값이 뭐가 된다고? 최대가 된다고. 분산이 뭐가 된다고? 최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p가 2분의 1일 때 분산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뒤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어떻게 푸냐? 얘를 전개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를 찾는 방법 뭐가 있냐? 얘를 뭐하냐?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에서 0이 나올 때 최대 최소가 된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때려주시면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p가 몇이어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가 최대구나. 자, 요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미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요 방식으로 해갖고 p의 최대가 2분의 1이 되더라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것도 알면 물론 좋지만, 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야? 요 결론을 아셔줘야 돼. 자, 분사는, 이항분포의 분사는 언제 최대가 된다? 성공 확률이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결론을 이용해서 또 뒤에서 또 배울 거니까 그때 또 나오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 확률이 0.8이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0번을 던진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항분포죠. 이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졌을 때 결과가 뭐밖에 없어? 성공 아니면 실패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성공의 확률이 0.8이고 요런 걸 몇 번에? 100번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성공 횟수 X가 뭘 따르게 된다고? 이항분포 100, 0.8을 따르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x의 뭘 구하래? 표준 편차 구하래. 자, 우린 뭘 배웠어? x의 분산, 이항분포의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죠. 100 곱하기 0.8 곱하기 0.2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80이고, 자, 이렇게 곱하면은 16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뭘 구하지?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분산을 구했어. 그럼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따라서 표준 편차 몇이야?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바로 이항분포 문제였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성공과 실패, 결과가 두 개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때 성공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이면은 x는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4는 이항분포의 기타 성질 중에 가법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 더하더라도 해당 분포가 돼. 그런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통계학에서 가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X1과 X2가 성공 확률이 동일해.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 따르고 있을 때 얘네 둘을 더한 거는 요 총 횟수를 더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글로 읽으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소리야. 자, X1이라는 게 뭐야? 총 시행 횟수가 N1번 중에서 뭐 하는 횟수? 성공하는 횟수야. 자, 그 다음에 X2라는 건 뭐야? 총 시행 횟수가 N2번인 상황에서 성공하는 횟수라고. 근데 이제 얘네 둘을 뭐 하지? 더하지잖아. 그러면 난 총 시행을 몇 번 하는 거야? N1 더하기 N2번 시행하는 거죠. 거기서 결국 뭘 세는 거야? 성공하는 횟수를 세는 거죠. 어차피 성공하는 횟수 세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도 뭐가 돼? 이항분포가 되는 거고. 총 몇 번 시행하는 거야? 이제 N1 더하기 N2번 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이 한 번 할 때마다의 성공 확률이 바로 요 P인데, X1도 성공 확률이 P고 X2도 성공 확률이 P니까 이렇게 둘이 더 있을 때도 한 번마다 성공할 확률은 뭐야?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해진다고. 자, 얘는 언제만 성립해? 성공 확률이 동일해야지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P로 성공하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다른가 뭐 A로 성공하고 있다고 쳐봐. 그럼 요렇게 둘이 더해서 총 시행 횟수 요거 맞추는 것까지는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한 번의 시행 횟수마다 성공 확률을 여기다 적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P고 얘는 A니까 당연히 얘를 한 번에 합쳐서 여기다가 적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동일한 두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둘을 뭐 했을 때 더했을 때도 이항분포가 되더라라는 성질이 바로 뭐다? 이항분포의 가법성이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가법성이라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 요 결론을 알아주셔야 된다고. 성공 확률이 동일한 두 이항분포 확률 변수를 둘이 뭐 하면은 더해 주시면은 걔도 뭐가 된다? 이항분포가 된다. 그래서 총 횟수는 더해 주시고, 여기 P는 한 번마다의 성공 확률이니까 요 동일한 성공 확률을 적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결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확률 변수 x가 자, 요런 이항분포 따르고 있고 y가 요런 이항분포 따르고 있어. 얘네 둘은 뭐가 똑같아? 성공할 확률이 0.4로 똑같죠. 그랬을 때 더했을 때 1이 나올 확률 구해주시래. 자, 물론 얘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번은 뭐냐? x가 0이면서 y가 1이 될 확률 구해주시고 x가 1이면서 y가 0이 될 확률을 각각 구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구해주셔갖고 이 두 확률을 더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나는 요 앞에서 이항분포의 값업성을 배웠으니까 x 더하기 y를 z라고 치면은 z도 뭐가 돼? 이항분포가 된다고. 얘네 둘이 뭐가 똑같으니까? 성공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럼 총 시행 횟수는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고 그때 한 번 한 번 시행할 때마다의 성공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0.4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래? z가 1이 될 확률 구해주라죠.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죠. 5C1 곱하기 0.4의 1승 곱하기 0.6의 4승입니다. 자, 요렇게 바로 풀어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더했을 때도 이항분포가 되더라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어느 공장에 생산 라인 A, B가 있대. 자, A는 하루에 20개 만들고 불량품이 나올 확률 5%랍니다. B는 하루에 30개 만드는데 얘도 불량 확률이 5%래. 자, 이랬을 때 두 라인에 생산된 제품들을 모두 하나의 보관함에 담는답니다. 그럼 A랑 B를 뭐 한다는 소리야? 더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더했을 때 이 보관함에 있는 불량품의 총 개수를 X라고 한다면 X의 기대값을 구해보라는 문제죠. 물론 얘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A에서 A의 기대값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B 생산 라인에서 B에서 나올 불량품의 기대값 구해주신 다음에 둘을 더해주면 되죠. 어차피 한 바구니 여기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 A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불량품이랑 B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불량품을 더해서 한 바구니에 담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평균을 더해 주셔도 된다고. 또는 이렇게 풀어도 되죠. 얘네 둘은 뭐가 똑같으니까 성공 확률이 똑같으니까 둘이 더한 결과는 총 횟수도 뭐 해주시고 더해 주시고 한 번 한 번의 성공 확률을 여기다가 적어주면은 요 x도 이항분포 따르게 된다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x의 기대값 구해주시면 얘네 둘이 그냥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50 곱하기 100분의 5기 때문에 계산하면 몇이야?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2.5개다. 자,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요 방식대로 찾아도 된다고. A가 뭐야? 20개 뽑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5야. 그럼 A는 무슨 분포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 따르는데 총 시행 횟수가 20번이고 한 번 한 번마다의 성공 확률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0.05인 상황이죠. 그럼 얘 갖고 이제 뭘 구하면 평균 구하면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 곱하기 0.05가 된다고. 같은 방식으로 B에서도 평균 구해주시면은 30 곱하기 0.05가 되죠. 그 다음에 둘을 뭐 해주자고? 더해주자고. 그럼 뭐가 되겠어? 50 곱하기 0.05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해도 되고 이렇게 합치더라도 성공 확률만 뭐 하면은 동일하면은 어차피 다시 이항분포 따르게 되니까 요 새로운 확률 변수의 이항분포를 찾아서 개로 푸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마지막으로 기타 특이한 성질로 값업성이 있더라까지 해서 이항분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란 게 무엇인가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 아니면은 실패만 나오는 이렇게 결과가 두 개뿐인 시행에 대해서 이런 시행을 몇 번에 n번 반복했을 때 그 중에서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요 x가 따르는 분포가 뭐다? 이항분포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하면은 이항분포는 n, p. 자, 요렇게 작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참고로 앞에서 배운 베르누이 분포 있잖아. 베르누이 분포는 요 시행, 성공과 실패가 나오는 시행을 몇 번 만에? 한 번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n이 1인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를 우리가 요렇게 쓴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1, p. 자, 요렇게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고 났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다? 0부터 시작해 갖고 n까지 가질 수가 있고 성공한 횟수니까. 요 x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ncx 곱하기 성공할 확률의 x승 곱하기 실패할 확률의 n-x승으로 구하게 된다.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 n 곱하기 p로 구한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 n 곱하기 p 곱하기 1-p로 구한다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무슨 성질이 있다? 가법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성공 확률이 동일하게 되면은 시행 횟수만 둘이 더해 주시고 한 번마다 성공할 확률은 p인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자, 요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